거의 한 달 만에 분석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튜브 게시글에도 썼지만 이제 영상 사용 라이센스를 얻게 되어 경기 영상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으로 어떤 경기를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복싱의 마지막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지인진 선수와 에릭 모랄레스 선수의 경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복싱계 분위기를 잘 아는 세대가 아니라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설자가 경기 중에 언급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잠깐 보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She was unconcerned, I guess you could say, about the lack of success of Koreans who have come over here to Los Angeles specifically to challenge for world titles. The last 25 who have fought for world championships in Los Angeles, 24 have lost. Only one, Chong Pao Park, several years ago when he knocked out Vinny Curto at the LA Sports Arena, managed to break that jinx. So even a little bit of history working against In Jin Chi here tonight. 여기서 언급했듯이 25명의 한국 선수들이 LA에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지만 승리한 선수는 오직 박종팔 선수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겠죠. In fact, what they call Koreatown is just a few blocks away from here at Staples Center, and he was marketed there. They had a poster for the fight for this card that actually had In Jin Chi and Eric Morales as the main event, with In Jin Chi, a huge picture of him on top, and Roy Jones fighting on In Jin Chi's undercard. I have a feeling Top Rank was behind that somehow. Well, that was smart marketing. Yeah, smart marketing. I don't think they sent that poster to Roy Jones though. Yeah. 자,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지인진 선수 경기가 마치 메인 카드인 것처럼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입장에서는 속으로 또 한국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얼마 전 서울올림픽 당시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시연 선수께서 금메달을 돌려주면서 이 이야기도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면에서 에릭 모랄레스가 살짝 놀랐을 만한 이유는 경기 극초반에 페인트를 줬는데 지인진 선수가 오히려 밀고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원정 경기이고 상대가 에릭 모랄레스인 만큼 어느 정도 위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오자 오히려 에릭 모랄레스가 멀찍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릭 모랄레스 선수가 지인진 선수의 습관 하나를 읽어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인진 선수가 경기 전반적으로는 잘 싸우고도 포인트에서 밀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펀치를 낼 때 상체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숙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모랄레스 선수의 펀치가 나오자 머리가 거의 벨트 라인까지 내려옵니다.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이게 정말 습관적인 반응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한번 페인트를 줬는데요. 그러자 지인진 선수의 머리가 여지없이 크게 반응합니다. 이 시점부터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지인진 선수의 습관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공격 타이밍을 잡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페인트를 주니까 지인진 선수의 머리가 떨어지고 머리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라이트 훅 카운터를 맞춥니다. 여기서도 원투 페인트를 주니까 머리가 떨어지고 방금 전과 달리 약간 패턴을 바꿔서 레프트 어퍼를 쳤지만 다행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간차를 갖고 지인진 선수가 머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앞손으로 어퍼를 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인진 선수의 머리가 내려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두세 개씩 섞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에릭 모랄레스의 왼손이 지인진 선수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상체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인진 선수도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에릭 모랄레스 선수의 라이트 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 모랄레스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디를 쳐주고 있죠. 그런데 저렇게 왼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친다면 반칙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바디를 쳤기 때문에 어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인진 선수는 12라운드 내내 정말 잘 싸워줬지만 에릭 모랄레스 선수의 펀치에 상체가 다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그 움직임을 읽어낸 뒤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즉, 지인진 선수의 펀치 반응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에릭 모랄레스의 공격 패턴은 같은 장면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인진 선수의 다소 아쉬운 점, 나아가 한국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던 아쉬운 점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톰 랭크 해설 버전이고요. 이번에는 당시 방송을 주관했던 HBO 해설진들이 한국 선수 및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Many of the Korean fighters we've seen have been one-dimensional, tough and strong and brave, but they didn't have this kind of head movement that Chi is exhibiting here, this kind of versatility. Chi seems not to have any instincts to finish a fight. He lands a good shot and let the fight get away again. Once you get Morales on the corner in the ring on those ropes, you've got to stay on it. Go for the finish. Let the referee break it up. 방금 전 한국 선수들 그리고 지인진 선수에 대한 발언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매우 터프하고 강하다. 둘째, 패턴이 다소 단조롭다. 셋째, 좋은 펀치를 마치고도 경기를 끝내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인진 선수의 폼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경기 내내 기본기적인 부분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이 보였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도 바로 상체가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펀치를 던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세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머리가 앞 무릎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자세가 조금 불안하게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잽을 던질 때 머리가 앞 무릎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투를 날리는 장면을 보시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투 스트레이트가 에릭 모랄레스의 머리를 한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손으로 거리를 잡아놨다면 엉덩이 회전만으로 뒷손을 정확하게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치려는 욕심에 상체까지 함께 던지면서 주먹을 내다 보니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설자가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에릭 모랄레스 선수를 코너로 몰아넣고 라이트 훅을 앞면에 정확하게 적중시켰는데 정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타들은 전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무엇이 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체는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머리는 앞 무릎을 넘지 않은 상태로 연타를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펀치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인진 선수와 에릭 모랄레스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인진 선수의 자세를 보면 공격에 들어갈 때 상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발을 먼저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 놓은 뒤 그 이후에 공격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기본 자세가 잘 갖춰져 있으면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잽을 던지는 기본 자세는 뒷발을 축으로 두고 앞발을 얼마나 앞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리가 정해집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 앞발을 이만큼 움직였더니 펀치가 약간 길었죠. 앞발을 조금 짧게 옮기니까 이번에는 지인진 선수가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크게 적중합니다. 여기서는 잽이 정타로 맞긴 했지만 살짝 짧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위치에서 앞발을 얼마나 뻗어야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계속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샤커 스티븐슨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복싱은 절대 기술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당시 에릭 모랄레스는 40승 무패 31KO를 기록하던 시대를 대표하는 역대급 천재 복서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상대로 지인진 선수가 보여준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투지는 결과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한번 잘 싸운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복싱이 마지막으로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ards. Lou Filippo scores the bout 116 to 111. Dr. James Jenkin has it 117 to 110. And Daniel Vanderveel scores it 116 to 112. All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and still the undefeated WBC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Eric El Terrible Morales.